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19분 비트코인 현재 4,600만원대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일봉상으로 여기 보시면 3일간의 강한 상승 뒤에 지금 이틀 정도는 음봉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런 식으로 좀 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4,500만원짜리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이, 한 번도 지금 여기를 깬 적이 없습니다. 위로 올려치고 4,500만원짜리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유지를 해주면서 4,700만원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한파 상승, 횡보 상승의 패턴이 나오면서 마지막 롱 반등이 여기서 쭉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5천만원 선까지도 한번 찍고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자리에서야 이제 고점, 단기 이제 롱 파동의 마지막 부근이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이후에 가파르게 오른 게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전에도 크게 올리고 나서 뭐 조금 더 올리긴 했지만 이런 식의 조정, 크게 올리고 나서 이런 식의 조정, 마찬가지로 크게 올리고 나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4천만원 설까지 한번 눌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4,500만원 지지를 해주는지의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 차트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저점 33.7K랑 고점 35.1K를 이제 박스권 형태로 해서 이 고가권 부근에서의 횡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여기 저점을 찍어준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는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여기서 보시면은 저점 깨고 나서 반등 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상당히 세게 나오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내렸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자리 33.7K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박스 상단을 쳐주는 이런 패턴, 자,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움직임이 예측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깬다, 이 저점 바닥입니다. 지금 두 개 쌍바닥 찍어줬고 여기서도 찍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33.7K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또 크게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측되는 이 하락의 폭은 이 구간에서 고점 찍고 4%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4%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 저점 자리, 이 꼬리 저점 반등 찍고 반등 세게 나온 요 자리 저점까지 깨고 33.2K를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지고 한 번 더 빠지고 여기서의 강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N자 형태의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조정 추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질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하겠지라고 하는 구간에서 마지막 휩수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을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빔 한번 줬을 때 이제 32K나 31K 정도를 좀 찍어주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하방 조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너무 장기적인 포지션을 지금 아무리 롱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상방을 이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지 말아야 할 자리는 있다. 33.2K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직전 고점 자리 35.1K를 돌파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를 돌파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숏을 이런 식으로 본다 해도 손절은 여기를 좀 잡아야 되는 거고, 롱을 이런 식으로 봐도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상승, 횡보 상승의 추가 상승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그런 좀 애매한 자리 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일봉상으로 오늘 뭐 봉마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제 음봉 마감을 해줬죠. 자, 연속된 양봉으로 상승을 쭉쭉쭉쭉 쳐주다가 음봉이 하나 떴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음봉 뜨고 나서의 조정, 음봉 뜨고 나서의 이런 조정 추세도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가파른 상승 이후에 약간의 이제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단기 타점은 잡아드리고 있고, 어제도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여기서 이제 고점 살짝 고점을 높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손절을 잡고 숏을 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하락 추세를 우리가 조금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제도 카톡방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넘기지 않으면 숏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의 눌림, 34K 정도까지 눌림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죠. 34K 이하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세를 살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여기 바닥자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아직 안 오른 알트코인들, 아발란체라든지 에이다, 도지, 엑시, 마스크 네트워크 요런 코인들 우리가 좀 롱으로 접근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씩 차트 분석을 해드렸죠. 플로우가 이제 680원대였고 좀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직전에 이제 반등폭을 대비해봤을 때 그래도 800원에서 9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나 플로우 현재 이제 712원인데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주봉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직전에 반등을 줬을 때 1주, 2주까지 올려 쳐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주, 2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한번 조금 우리가 좀 들고 가볼만 하지 않겠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차트를 이런 식으로 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ETF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들도 대규모로 좀 방향을 돌리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썬더코어 같은 알트코인들도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큰 윗꼬리, 요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꼬리를 좀 먹으러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10원 정도를 좀 터치해주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이제 이 구간에서 뭔가 좀 양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을 삼아서 그동안에 이제 하락 추세로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상승 추세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알트들도 이제는 대방향을 좀 전환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조금씩 이제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분석을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매 같이 하실 분들,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무료 카톡방이니까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크게 상승한 이유도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때문인데, 우리는 도대체 현물 ETF가 뭔데 이렇게 시장에서 난리를 피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ETF라는 것은, 선물 ETF는 이미 승인이 다 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현물 ETF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제 현물이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TF 운용사들이 거래 규모만큼 실제 현물을 수탁 형태로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물을 쭉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현물 ETF를 신청하는 기관들이 뭐 ETF 다 이제 신청하고 나서 그 승인되고 나서 현물을 매수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15K, 16K, 20K 이런 비트코인 저점 구간에서 현물을 쭉 엄청난 양의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ETF 승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세력들의 타겟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집 원가가 2만 달러라고 한다면 최소 이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목표로 잡고 끌고 가겠죠.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단기 이 세력들의 목표가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결국에는 현물 ETF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발행사는 해당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수탁 업체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자금들이 현물 매수세로 좀 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실천하면서 현물 ETF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관 관점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도 자산 배분을 위한 후보 중 하나의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2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50대, 60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부터 해서 이 은퇴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세대들이 좀 더 기관을 통해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은퇴 자금도 엄청나게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이 뭐 매집도 매집이겠지만 엄청난 이런 호재거리로서 이제 가격 상승의 재료로서 쓰인다. 그래서 세력들은 저가에 미리 비트코인을 사놓고 ETF를 이제 승인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개미 자금들 은퇴 자금까지 유입을 하고 이제 금리가 또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낮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다시 또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든 원화든 다시 찍어내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이클에서 크게 올라가는 것들이 실물 자산, 부동산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타겟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가 됐을 때 아마도 폭등 이후에 익절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세력들이 가져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때가 알트들이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들에 대한 호재가 나오는 시기가 아마 그때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금은 2003년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에 가격이 440%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440%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개당 2억 5천만 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이상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희망적인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 이제 4,600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요 구간에서 특히나 내년 내후년까지 반감기 펌핑 거기다 이제 현물 ETF발 200조 정도 자금 유입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비트는 1억을 찍는 모습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비트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조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알트들이 그 상승률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결국에는 이 세력들도 개미들을 꼬시려면은 가격을 펌핑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시장에서 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개미들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승에서는 쳐다보지 않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5배 정도는 뻥튀기가 됐을 때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끝물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500원까지 간 다음에 결국에는 900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수직 낙하를 해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 그리고 불장을 대비해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또 매집이 들어갔고 이 매집 이후에 개미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가격 펌핑을 이제 진행을 시킬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는 300원 400원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구간에서 개미들이 올라타게 되면은 여기서 마지막 펌핑 한번 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꺾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도지코인 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인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에게서 전부 좀 나타날 수 있는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을 바닥에서 보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펌핑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우리가 또 이런 알트코인들 업비트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일 때 현물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움직일 때 현물을 해야 될 때는 또 당연히 현물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아직까지는 현물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저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또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챙겨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트에 대한 분석 내용들 그리고 이런 ETF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